예, 시장진입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그동안 TF에서 6차례 회의를 여러 의원들의 수고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보건소나 또 보건환경연구원 또 대학병원 또 의사협회 등 여러 군데 현장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파악하기에 메르스 2015년도 메르스 백서를 보게 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백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적된 것이 컨트롤 타워가 상당히 좀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됐다, 이런 지적과 또한 전문가,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 전문가들이 부족한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하면서 공약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하나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된 게 감염병 전문 병원을 전국적으로 건립을 권역별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살펴보니까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뭐 치료 백신 만들고 치료제 만들고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고 또 그런 세균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하는 대비를 하는 평소에 중요한 국가기관이 10개월째 원장이 공석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 방역 대책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대단히 달라진 것이 없고 미비한 점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황교안 대표님과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상황실을 방문했는데 대한의사협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총 수렴된 내용을 발표하기를 지금 사태에는 대단히 저희가 환자 또 접촉자의 동선을 찾아다니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것이 어떤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 우리 당에서도 늘 지적을 했던 중국에서의 입국자 전원 금지시키는 것인데 전국의 세계 지금 71개국에서 입국 금지라든가 또 항공편 운항 금지라든가 여러 형태로 제한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권국인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며칠 전에 발표했듯이 2월 4일부터 0시부터 후베이성의 중국인 또 여행객에게 14일 이내 체류자들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장성이라든가 광동성 등등의 5개 성만 보더라도 환자가 500명 또 800명 아마 지금 또 통계 1000명이 넘었다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전역이 사실 통제되는 지역은 후베이성, 우한시와 후베이성밖에 없는데 그 외에 저장성 이런 데는 다 자유롭게 다 왕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역적인 문제, 중국 전역에 걸친 문제, 또 더구나 최근에 싱가포르, 태국에서 또 한국에 입국한 입국자의 또 확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화된 이런 국면에서 후베이성만의 입국을 금지한다. 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정부는 중국 눈치를 정말 봐서는 안 됩니다. 중국 대사 부임한 싱하이밍도 이렇게 신임장도 안 받은 상태에서 WHO의 권고 근거를 대면서 뭐 서운한 그런 유감의 표시를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당당히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확실한 국가 감염병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대처가 미온적이고 잘못되게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사례정의를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례정의라 하면은 이번 16번 환자에서 보듯이 뭐 병원을 몇 차례 가서도 중국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지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접촉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이 차단 방지책이 없고
또 국내의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례정의라는 것은 감염자의 관리하고 뭐 그러는 대상, 감염자의 관리하는 그런 대상들을 어떻게까지 할 것인가. 여태까지는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만 했습니다. 이제는 사례정의를 바꿔서 중국이 아닌 어느 나라에서 입국을 했던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폐렴 증상이나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그걸 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태 그것도 역시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정부가 잘못된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방역 대책이 이게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세 번째로 위기경보 단계 4단계 중에서 현재 경계 3단계인데 4단계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저희 자유한국당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TF에서도 검토해 본 결과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지역사회에 이것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뭐 16번 환자, 또 12번 환자는 666명을 접촉했다는데 파악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뭐 이동 왕래는 뭐 전국 17번 환자인가요? 뭐 대구까지도 또 KTX 타고 가고 뭐 구리시 뭐 이게 뭐 며칠 하루하루 지나면 이게 전국화되고 또 지역화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하려면 경계경보가 좀 부족하다. 모든 지자체 역량이 다 총동원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도 저희 TF에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사실은 뭐 의원님들 뭐 선거운동도 못하실 그런 상황이신데 또 당에서도 아마 뭐 선거운동 접촉자 자제에 대한 권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역사회 전파를 해서 사실 이게 지금 뭐 오늘 23번, 뭐 24, 20 이거는 숫자 세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접촉자가 되고 감염되고 또 확진되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앞으로 뭐 속출할 것입니다. 이런 뻔히 예견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이제는 사람 모이는 것까지 규제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경로당 다 지금 이제 임시 이제 경로당을 폐쇄하고 또 복지관 같은 데도 노약자들이 많은 이런 데들이 점차 이제 휴업 내지는 뭐 폐관 내지는 여러 가지 돌입할 겁니다. 이럴 때 그럼 뭘 해야 되냐? 이 사람 모이는 것을 이제 모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뭐 그냥 권고, 뭐 이렇게 홍보 캠페인 차원만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실천에 돌입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아서 이 정말 국가적인 또 총선이나 여러 가지 앞두고서 대단히 사태가 심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글로벌화돼 있고 전국화돼 있고 지역화돼 있고 장기화된다는 게 이것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 역할을 증대해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가 상당히 대응이 지금 부족합니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가보면 굉장히 미비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병의원 역할들, 광주의 21세기 병원에서도 병원 폐쇄되는 상황들이 앞으로 또 속출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생기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마스크 손세 정제 200만 개를 해외에서 가져갈 경우는 무슨 통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200만 개 누가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게 해야죠.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잡기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1000개라든가 개인적으로 사가는 정도 아니면 가족끼리 정도의 수준에서 해야지 이것을 해서 이 상황에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런 보따리 상들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자제를 TF에서는 강력히 권고를 합니다. 좀 검토해 주실 것은 우리 당에서 일주일만이라도 선거운동을 저희가 안 하는 이런 방식도 지도부에서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만 유학생 입국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개학을 4주간 연기했으면 좋겠다. 개학을 이렇게 대학에 권고했다는데 제가 볼 때 이게 4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태의 지속성과 장기성을
예견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뭐 4주 또 물론 이제 연장할 수 있지만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면 전환의 그런 대책들이 나오기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